워업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만원관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뉴스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미국에서는 할로윈이지 않았습니까? 10월 31일 이제 월요일, 어제 할로윈이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이 할로윈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제 곳곳에서 또 이 총격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46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할로윈 이 행사를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 할로윈 또 기간이 조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0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46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시카고하고 이 캔사스 시티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네브라스카에 있는 어느 한 할로윈 행사장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돌진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경찰이 바로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이 돌진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는 곳은 좀 피하는 게 좋지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 이태원 압사 사고가 일어난 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선거가 이제 거의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간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공화당 쪽으로 계속 우세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46%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 지지율이 대략 한 44% 정도라고 하네요. 공화당이 2% 정도 이렇게 앞서 있다고 합니다. 중간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공화당 쪽이 우세한 쪽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낸시 펠로시 집이 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한 교환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서 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이렇게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도 어쩌면은 최대 50년형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낸시 펠로시는 계속해가지고 협박도 받고 버글러 트레트도 받고 굉장히 바이올렌트한 시간을 계속 보냈었다고 합니다. FBI 기록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이 민주주의가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미국의 로또 있지 않습니까? 파워볼이라고 하는 로또가 이 2달 동안 이제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추첨을 하거든요. 오늘 추첨을 하는데 이 당첨 금액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1 빌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한국 돈으로 한다고 하면은 1조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1조 4천억 원. 어마무시한 금액이 지금 걸려있는 가운데, 아마도 오늘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편의점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파워볼 로또를 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따가 가가지고 이제 로또 좀 살 거고요. 파워볼.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이 신차 가격, 자동차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신차 가격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들의 가격이 컴다운 되고 있다,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만간 한 내년쯤에 사시면 좋지 않을까, 많은 마크업 같은 거 내지 않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LAX LA 공항 7번 출구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7번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이 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 7번 출구에 있는 이 전기실에서 이산화탄소가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누출이 되는 바람에 4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명은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태원에서 일어났었던 압사 사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또 뉴스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사망자들의 수가 또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지고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는 한 154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아침 제가 뉴스를 말씀드린 다음에 한 명이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또 한 명이 더 사망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태원 압사 참사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가 156명으로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들 수는 어쩌면 더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이렇게 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28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제발 잘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병원에서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때 외국인들이 26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망한 나라는 바로 이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수많은 외신들도 CNN이나 뭐 CNBC나 이런 굉장히 많은 외국 뉴스 채널들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이태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네요. 그 안에 굉장히 적은 수의 경찰들이 있었던 것도 문제고 계획을 제대로 짜지 않았었던 것도 문제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 인력이 한 137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의 경찰들은 사복 경찰들로 마약이나 이런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를 단속을 하는 경찰이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단속을 하는 경찰복을 입고 있었던 경찰들은 별로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뭐 대략 한 6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해요. 10만 명의 대략 한 60명 정도의 이 질서를 정리를 하는 경찰들만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통제가 됐었겠나요? 정부에서 이번에는 좀 굉장히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사태는 우리가 잘못한 게 맞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어드밋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도 올라오고 있는 게 있네요. 기사에. 그러면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자신이 압사 사고를 당할 위기에 놓인다고 하면은 우선 고함을 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산소를 굉장히 많이 아껴야 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렇게 고밀도로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그리고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고 하면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패닉을 하지 않습니까? 고함을 지르다 보니까 고함 같은 거 지르지 말고 그리고 팔 같은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가슴을 확보를 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확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질 때 앞으로 딱 넘어지지 말고 옆으로 넘어지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정말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진짜 거기에 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죠. 국가가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앞으로 대처를 좀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히 잘잘못을 잘 따지고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브라질은 대선이 이제 마쳤지 않았습니까? 이 룰라 대통령, 좌파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당선이 되면서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되면서 12년 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우파였던 이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대선에서 자신이 졌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침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되면서 이 보우소나루 이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은 계속해가지고 선거를 이제 불복한다고 하면서 시위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보우소나루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이 트러커들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러커들이 브라질 전국적으로 이제 도로를 지금 점령을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좀 구구파들은 좀 과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트럼프를 지금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지 않았다고 대선은 사기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조만간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처음에는 이렇게 상승세로 출발했었거든요. 상승세로 출발하다가 바로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0.5%, 6%, 7% 이렇게 계속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하고 내일 FOMC 연준 회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내일 11월 2일에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대해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0.75%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또 이렇게 주식시장이 내려가냐면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미국의 지난 9월 구인 건수가 43만 건이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구인 건수가 증가를 한다라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아직도 튼튼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는 미국 경제가 튼튼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때리겠다라는 포지션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렇게 잘 나온다 보면은 이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미국의 투자자들은 조금씩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요. 어쨌든 내일 이 FOMC 끝나면서 연준에서는 0.75% 금리를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또 이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금리 가파르게 상승하는 거 조만간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 캠페인이 조만간 종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빨리 종료가 돼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거 서서히 낮춰가지고 그만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엄청나게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미국인들이 지금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현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쌓아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축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작년에는 엄청나게 뜨거웠죠. 재작년도 뜨거웠고 작년에도 뜨거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인들의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쉽게 지금 꺾이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11월 달 아닙니까? 11월 달에는 미국에서 이 땡스기빙이 이제 오는데, 땡스기빙 날 친척들이 이제 모이고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거든요. 칠면조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탁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피자로 눈을 돌릴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는 계속 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만찬 같은 거보다는 피자를 시켜서 많이 먹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다우존스는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어제가 이제 10월달 마지막이지 않았습니까? 10월달 이 월간 상승률 이 다우존스는 14.1%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1976년도 이후 최고로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0월 달에는 조금 괜찮았네요. 뭐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바운스도 한 번씩 또 해줘야죠. 어쨌든 이 금리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 아마 조만간 12월 달쯤에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계속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만간 이 트위터의 인력, 트위터의 직원 25% 정도는 해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사회도 이제 해산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합니다. 또 프라이빗 컴퍼니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과격한 음모론자들, 뭐 구구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트위터로 또 굉장히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또 과격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유명인들은 트위터를 지금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전기 트럭 업체인 니콜라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의 주가가 18%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는 이 트럭을 만드는데 수소 전기차로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니콜라는 이 수소 업체인 키스테이시랑 협력을 맺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협력을 맺으면서 니콜라의 주가가 어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등을 해봤자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이 배달업체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고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도울대시나 뭐 우버이츠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다 보니까 배달업체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다라고 하면서 배달업체의 매출은 계속해서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제는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그냥 투고해 오거나 사람들이 더 많이 나돌아다닌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원유 생산량 있지 않습니까? 이 원유 생산량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는 원유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스 생산량도 역대 최대치를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으로도 굉장히 많은 가스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국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 국제 유가는 1% 넘게 이렇게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기름 같은 거 수입을 하는 거 줄어들 것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기름을 가장 많이 갖다 쓰거든요. 아무래도 많은 것을 생산하다 보니까 미국은 많은 것을 소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경제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유가는 어제 1% 넘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또 잠깐 한번 본다고 하면은 미국 어제 또 월요일이다 보니까 또 적게 나왔는데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4,000여 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61명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9,937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CDC 이 국장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이 CDC 국장은 이 팍스로비드를 이제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했죠. 네, 치료를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팍스로비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치료를 하더라도 거의 곧바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재감염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CDC 국장도 아니나 다를까 이 팍스로비드를 복용을 하고 치료를 했다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재감염이 다시 됐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올 겨울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마지막 유행을 지내면서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51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었던 유크레인이 남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 헤르손 지역들 이곳에서 계속해가지고 퇴각을 하고 있다, 탈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 이바큐에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이곳은 이제부터 러시아 땅이요라고 한 뒤로부터 유크레인에서 엄청나게 반격을 해대면서 특히 지금 현재로서는 헤르손 지역이 아마도 조만간 유크레인으로 넘어갈 듯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있었던 이 헤르손에 거주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속속히 계속 이바큐에 지금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다시 너네 나라 빨리 돌아가고 전쟁도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러시아에 1000여 개 정도의 무기를, 미사일이랑 그리고 이 드론 같은 거 무기를 1000여 개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이나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러시아의 이런 무기 같은 거, 드론 같은 거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대놓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나삼스 같은 거, 이렇게 미사일 격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나삼스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뭐 또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들이 또 많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이 순항 미사일 같은 거 55발 정도를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대략 한 90% 정도는 격추가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90%가 하늘에서 그냥 터졌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군인들이 이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미사일 격추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쏘고 그리고 이런 나삼스 같은 것들 자동으로 이렇게 미사일 같은 걸 격추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유크레인이 굉장히 잘 보호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무기가 최첨단인 게 짱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요. 미국 무기들 계속해가지고 유크레인을 잘 지켜주면서 이 러시아로부터 날아오는 이런 순항 미사일들 모두 다 격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